자, 이번에는 포토샵의 패치 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치 툴은 이미지에서 결점이나 불필요한 부분 같은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른 부분의 그 질감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보통 이런 기능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 그리고 복구 브러쉬 도구랑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팟 복구 브러쉬랑 복구 브러쉬는 모양이 동그랗게 정해져 있는 형태죠. 자, 근데 패치 툴은 그 일정하지 않은 요런 형태 모양들 있죠. 요런 모양들을 우리가 필요함 없는 부분들을 이제 숨기거나 이제 없앨 때 보통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역을 잡는 요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통 이렇게 한 개만 선택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선택이 있는 상태에서 영역을 이렇게 선택 영역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영역을 빼는 기능. 네 번째는 교차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 영역 기본적으로 잡는 방식과 동일한데요. 자, 쓰는 방법도 올가미 툴처럼 사용이 가능한 게 패치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첫 번째 상태에서 영역을 선택을 하고 영역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시면 되고요. 뺄 때는 Alt 키를 눌러서 하시면 되고, 교차 영역은 Shift 키와 Alt 키를 둘 다 누르시면은 교차 영역이 되죠. 자, 단축키 쉬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단축키를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치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패치 기능에 보시면은 2가지가 있죠. 표준과 내용 인식이 있습니다. 자, 요 2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면을 채울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인 표준이라는 부분을 먼저 보시면은, 자, 표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선택한 영역을 드래그해서 자, 내가 지정한 곳의 영역과 그냥 교체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복사해서 덮어 써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질감이 그대로 그냥 복사가 되면서 주변부에 있는 그런 어우러짐이 조금 약하게 들어가는, 편하게 들어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방식은 보시면은 내용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죠. 자, 내용 인식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영역을 잡고요. 그거를 이동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질감을 가지고 와서 내가 없애고자 하는 부분의 질감과 색을 알아서 잘 인식해서 채워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의 색상 그리고 질감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채워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기능. 자, 어떤 면에서는 내용 인식이 조금 더 편할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기본 표준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요거 2가지를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방식부터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방식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뒤에 2가지 형태가 나오는데요. 자, 2가지 모드 상태 보시면은 소스 모드와 대상 모드가 있습니다. 자, 소스 같은 경우는 이 선택한 영역을 다른 영역으로 교체하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에 있는 배 부분을 요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요 이미지를 잡은 상태에서 제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영역이 있죠. 자, 요 부분의 질감을 선택을 하면은 그 부분이 오면서 요렇게 메꿔지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영역을 잡은 상태에서 그 영역을 채우고 싶은 질감으로 가시면은 그 질감을 가지고 메꿔주는 기능. 그게 표준의 소스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대상이라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상이 되면은 제가 원하는 부분의 이미지를 끌고 가서 요렇게 복제하는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죠. 자, 요거를 우리가 대상의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표준을 쓰실 때 보시면은 원하는 패턴을 선택해서 채울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패턴을 선택하고 패턴 사용이라고 하면은 그 패턴이 요런 식으로 적용되는 것도 보실 수 있죠. 자, 투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투명한 부분은 만약에 투명한 배경이 있다라고 하면은 투명한 영역을 남기고 그 위에다가 대체해서 이미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이미지가 깔려 있을 때는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확산이라는 부분도 있죠. 자, 확산이라는 부분은 이 패치 툴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복제가 될 때 픽셀들이 섞이는 정도, 그러니까 주변부에 있는 이런 픽셀들이 섞이는 정도를 제어하는 기능이고요. 보통 4에서 한 5 정도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적절하게 부드럽고 균형 있게 섞여서 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값을 손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표준을 쓰실 때 소스와 대상 그리고 패턴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자, 이제는 내용 인식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인식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뒤쪽에 구조와 색상이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죠. 자, 구조 부분은 포토샵이 선택된 영역을 채울 때 주변에 질감을 얼마나 유지하면서 자, 안쪽을 채울지를 결정하는 값이라고 볼 수 있고요. 1에서 7 정도의 값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자, 값이 클수록 주변 구조를 더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자, 상세한 게 모양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에서 한 7 정도가 자, 복잡하고 세밀한 형태를 복원할 때 보통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4를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컬러 부분 있죠? 색상 부분. 자, 여기는 선택한 영역을 채울 때 주변 색의 일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할지를 조절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0에서 10 정도의 값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값이 높을수록 주변 색상하고 색이 더 잘 맞게 떨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4에서 10 정도의 값을 사용을 하시면은 주변 색상과 정확히 맞춰서 색상을 일치하게 작업을 하고요. 0에서 3 정도의 값을 쓰면은 색상의 일치는 조금 덜한데 자연스럽게 색의 변화가 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값으로 구조 4, 색상 0 그대로 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 제가 원하는 부분에 자, 질감을 가지고 올 건데, 자,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적용을 꼭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2번, 3번 필요한 형태에 맞게끔 요렇게 움직이셔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패치 툴이라고 하고요. 자, 원하는 부분의 질감을 갖고 와서 주변부의 색깔과 어울리도록 하는 그런 기능, 내용 인식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한번 패치 툴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표준으로 둘 거고요. 소스 그리고 확산은 5 상태에서 자, 필요한 만큼 요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한 번에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움직여 볼게요. 자, 한 번에 처리할 필요는 없고요. 2번, 3번, 4번 가셔도 주변부의 색깔을 인식하고 질감 부분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훨씬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잡아서 다시 질감을 잡으시면 되겠죠. 자, 위에 있는 산 부분 조금 모양이 안 좋죠. 그래서 요 부분만 제가 잡아서 자, 자연스러운 질감으로 모양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자, 패치 툴로 편집을 한 거고요. 원본과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게 원본이고요. 요게 패치 툴을 사용한 겁니다. 패치 툴 표준 상태의 소스 상태에서 2번, 3번 원하는 형태를 끌어다가 모양을 만든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다른 방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 보시면은 타투가 있죠.
타투가 있는데, 자, 손에 있는 요 타투 부분의 질감을 뒤에 있는 요 부분의 질감으로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소스 투명은 체크를 풀어놓은 상태고요. 확산은 5값, 기본값 그대로 두고, 자, 드래그를 요렇게 하시고, 자, 여기에 질감을 채우고 싶은 부분이 이쪽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질감을 가지고 오시면은 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래도 놓으시면은 자동으로 주변부의 색깔과 어우러지게 만들어준다는 거. 자, 이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하는 부분의 모양을 요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선택한 상태에서 한 번에 작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요만큼만 일단 가지고 오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자, 그러면 요렇게 질감이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패치 툴은 한 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질감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면을 편집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요게 원본 편집한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한 장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형태로 이미지 있는데요. 자, 이미지에 점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표준 소스 상태에서 확산 있는 상태에서요. 자, 필요한 부분 드래그를 하시고, 자, 요 부분의 질감을, 여기에 있는 질감을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요렇게 메꿔지겠죠. 요 부분의 질감을, 여기에 있는 질감을 가지고 오겠다. 자,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 자, 요렇게 색을 메꾸는 형태가 되겠죠. 자, 원하는 부분의 질감을 가지고 와서 주변부의 색과 밝기를 적용해주는 기능. 그게 패치 툴입니다. 자, 패치 툴 생각보다 쓰임새가 좋으니까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